보세요, 여러분들 화면. 자, 무배당, 실버 플랜. 자, 요거 당사자 의뢰주신 분도 같이 증권 꺼내서 보십시오. 자, 실버 플랜, 변액, 유니버셜, 2, 이건가? 2, 예, 보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상품명인데 쭉 이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계약하신 생일이 언제냐? 이 상품에 계약하신 생일은 2011년 7월 15일입니다. 자, 2011년. 자, 그리고요. 자, 펀드 구성이 있는데 펀드 구성이 성장 주식형 50%, 인덱스 주식형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보험이잖아요. 생명보험이니까 주계약이란 용어를 쓰지요. 자, 1,000,000원. 자, 이건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자, 보장성 보험이 종신보험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1,000,000원 정도의 사망보험금만 자연보험료 방식으로 빠져나가니까 굉장히 이제 저축성, 거의 뭐 100% 저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납이라고 돼 있고요. 자, 보험료는 500,000원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잘 보이시죠? 자,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무배당, 실버 플랜, 변액, 유니버셜, 요거를 좀 끊어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배당금이 없죠? 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자, 실버 플랜은 철수, 영희, 뭐 이런 이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이 운용사, 매트라이프에서 요 실버 플랜이라고 옛날부터 팔아왔어요. 계속 팔아왔죠. 그래서 실버 플랜이라는 이름이고, 자, 변액, 납입한 보험료가 변하는 거죠. 적립금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납입한 보험료가 주식이나 혼합형, 채권형, 다양한 펀드로 구성해서 운영이 되겠죠. 뭐 자산운용사가 운영을 하지만 금액이 변한다 그래서 변액이고, 참고로 이제 설계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안내를 좀 드리면, 창피한 이야기지만 생명보험에 근속하시는 설계사들 중에 아마 전체 설계사들 중에 50% 이상은 변액 자격이 없을 겁니다. 통계를 낼 수는 없겠지만 일반 손해보험 시험 그리고 일반 생명보험 시험 이런 건 당연히 있어야 설계사를 하는데, 이 변액은 일반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시험보다는 한 3배에서 5배 정도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시험을 봐도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변액보험은 약간 나이가 젊은 층, 뭐 대학교 졸업하고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이런 남성들 위주로 영업 조직이 활성화된 회사에서 특화해가지고 이런 변액보험을 많이 팔아왔죠. 그죠? 뭐 예를 들자면 뭐 프루덴셜이나 뭐 PCA 생명, 뭐 매트라이프 생명 이런 회사들은 주력이 이런 변액 연금이나 변액 적립식 저축보험을 많이 팔아왔죠. 그와 반대로 뭐 회사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뭐 교보나 한화, 뭐 삼성 이런 데는 변액 상품이 있지만 좀 내용이 많이 달라요. 같은 변액이라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변액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공시율 상품을 많이 파는데,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변액은 어찌됐든, 자, 변액은 적립금이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유니버셜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유니버셜은 첫째로는 돈을 더 집어넣고 추가 납입합니다. 돈을 더 집어넣어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더 꺼내 쓰고 중도 인출을 하고요. 돈이 있을 땐 더 집어넣어요. 자, 수시 입출금이 되는 거죠. 수시 입출금이 자유롭게 되니까, 예, 그런 기능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많은 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실 때는 뭐 비과세다, 복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10년이 충족돼야만 그 이후에 이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인 거고요. 복리는 어느 정도 시간에
맡겨야 되겠죠. 적립금이 또 커야 되겠죠. 그래야 복리효과를 제대로 보니까. 자, 어찌됐든 보험은 변액 종신이 있고요. 변액 연금이 있고요. 변액 저축이 있는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상품은 변액 저축입니다. 만약에 변액 연금이면 요 뒤에 유니버셜 요 뒤에 연금이 붙어요. 연금 나눠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종신이면 유니버셜 뒤에 종신이 붙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붙었죠. 그래서 저축입니다. 자, 태어난 생일은요. 2011년 7월이니까 지금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7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7년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시기적으로 자, 이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왔는지 제가 지금 뭐 증권 뭐 어떤 내용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계약할 당시에는요. 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자,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요. 침체였어요. 침체. 굉장히 힘들었죠. 뭐 중국 빼고는 중국은 예, 좀 어느 정도 또 좀 부흥이 있었죠. 주가도 크게 오르고 그러다 폭락을 한번 또 경험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경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다른 용어로 이야기하면 금리 인하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마이너스였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가 0.25.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이죠. 마이너스 금리. 은행에 내가 돈을 내면 보관료를 내야 돼요. 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30년 동안 계속 저금리 정책을 폈죠. 자, 마이너스 금리였고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없었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는 계속 떨어져서 이때는 주식 수익률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펀드 수익률표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펀드 수익률표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때는 수익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지금 펀드가 성장 주식형 돼 있는데 이거는 아마 100% 주식형입니다. 이때는 주식이 안 좋았죠, 수익이. 자,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안 좋았죠. 그런데 보험은 수익률 외에도 사업비가 있어요. 사업비가. 자, 요거 살짝 지우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고객이 생각하는 저축 방식 50만 원을 납입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사업비가 있으니까 사업비를 아마 15% 정도는 뗄 거예요. 사업비는 저축성 보험이다 하더라도 한 12에서 15% 정도 뗄 겁니다. 그러면 50만 원에 15%면 7만 5천 원 정도는 떼간다는 얘기입니다. 보험사가. 그죠?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 나는 일단 50만 원을 납입했는데 사업비를 15%를 떼면 실제 특별계정이라고 합니다. 특별계정에 들어가서 펀드에 투자되는 원금은 매달 42만 5천 원 정도만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특별계정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증권을 보내주셔가지고 의뢰해주신 분은 요거를 좀 메모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도 메모를 좀 해보세요. 자, 42만 5천 원이 특별계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 달도 계속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50%는 성장주식형이 들어간 거예요. 42만 5천 원에 50%니까 약 한 21만 원 정도, 22만 원 정도가 성장주식형에 매달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워낙 사업비를 많이 뗐으니까 꽤 시간이 걸리겠죠. 아마 가입 설계서 표를 보면 거의 8년 정도, 9년 정도 납입해야만 실수익률 한 4% 잡고요. 그냥 평균적으로 수익이 4% 났다라고 가정하고 한 7년에서 8년 정도는 부어야 원금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10년 돼야 원금 될 수도 있어요. 원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구조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내가 이렇게 특별계정에 들어갔는데 이 당시의 수익이 어땠는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2014년, 2015년까지는 주식형이 좋지 않았다. 좋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때부터
자, 2014년 말까지는 주식형이 안 좋았다. 자, 펀드 변경을 했는가 안 했는가 궁금한데요, 저는. 99.9% 펀드 변경을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단언해요. 이 지금 증권을 보내주신 분이 2011년도에 계약 이후 펀드 변경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수익이 안 좋은데 계속 저점 매수로 들어갔던 거예요. 저점 매수로 들어가서 거짓말처럼 2015년부터 자, 지금까지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2018년이 됐어요. 자, 1월까지 지금 현재 자, 성장 주식형 굉장히 많이 좋았을 거예요. 작년, 재작년이요. 자, 인덱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굉장히 수익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2011년부터 3년, 4년 동안 안 좋게 많이 사놨어. 그죠? 그걸 좌수라고 하는데, 보험료를 매달 계정에 넣어서 어떻게든 이제 마이너스를 받죠. 근데 이게 그냥 변경을 안 했다라고 하면 그냥 또 끌고 온 거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회복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펀드 수익률표를 제가 출력을 미리 준비를 못 해놔가지고 보여드리면 참 이해하시기가 좋은데, 자, 그랬다는 거.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7년 정도로 갔다면, 환급률이 지금은 100%가 넘어갈 겁니다. 100%가. 사업비를 많이 그동안 떼었지만, 지금 이 상품은 결론적으로 일단 깰 게 아니에요. 이건 깨면 안 돼. 자, 이거는 지금부터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볼 일만 남았는데요. 펀드가 이게 종류가 이거 말고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증권을 의뢰해 주신 분은 내가 이 상품의 펀드가 몇 종인지 그거를 조금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다 좀 써드릴게요. 자, 요거를 좀 지우고. 자, 펀드 구성. 펀드 종류가 몇 종인지 요거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일단 2개 펀드로 들어가고 계신 거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이쪽 PC 이거 꺼졌나? 잠깐만요. 나 이쪽 잠깐만요. 이거 좀 잠시만요, 여러분. 아니 내가 이쪽에다가 뭘 열어놔가지고. 자, 잠시만요. 봐봐. 여기 꺼진 건 아닌데. 됐다. 잠깐만 채팅창 잠깐만 볼게요. 윤미 어서 와. 자, 희태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잠깐만. 제가 지금 여러분, 잠깐만, 요거 잠깐 몇 가지 찝어드리고 채팅 잠깐만 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거 의뢰해주신 분, 지금, 성함이, 어디 계셔? 송주영님 맞죠? 송주영님. 지금 채팅창에 이거 지금 의뢰해주신 분 잘 들으세요. 자, 결론 먼저 얘기하고 설명할게요. 이거 깨면 안 돼. 깨면 안 됩니다. 이거 그동안 모진 풍파를 견뎌서 지금 잘 끌고 온 건데 지금은 실물 자산이 상승하는 중입니다. 펀드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걸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변액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그대로 메모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펀드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아셔야 돼요. 이게 아마 펀드 종류가 10개가 넘을 겁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저는 매트라이프를 주력으로 판매했던 설계사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제가 쪽집게처럼 찝진 못하는데, 자, 굉장히 좋은 회사를 고르신 건 맞아요. 이게 매트라이프가 미국계 회사거든요. 그래서 운영도 잘하고 역사도 오래된 회사입니다. 물론 그동안 관리를 못 받으셔서 아쉽긴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왔다라는 자체가 칭찬받으실 일이고요. 지금 2, 3년 주기로 운용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어요. 인덱스 펀드 20% 이상 나고 있고, 성장 주식형도 이게 유럽 펀드인지 아니면 해외 주식형 구성을 보긴 해야겠지만
굉장히 수익이 잘 나고 있어요. 잘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펀드 종류가 몇 종인지 봐서 지금 꽤 적립금이 쌓였겠죠? 단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단순 계산 해볼게요. 자, 50만 원을 7년을 부었다. 그러면 원금만 지금 7년 부어도 4,200입니다. 근데 지금 7년 넘게 부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요, 지금까지 납입한 원금이요, 물론 계속 수익이 나고 사업비를 계속 어느 정도 상세하고 운영을 7년 넘게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적립금이 5천만 원 내외일 것 같아요. 원금은 넘어갔을 것 같아, 이미. 최근 2, 3년 동안 수익이 좋아서 이건 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5천만 원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가정입니다. 자, 가정이에요. 적립금이 5천만 원일지 아닐지는 몰라, 내가. 그런데 만약에 5천만 원 적립금이라면 이거를 지금은요, 분산해야 돼요. 이걸 지금 2개 펀드로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놔두시면 안 돼. 수익이 지금 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분산하냐면 한 5개 정도의 펀드로 나누셔서 자, 나누기 5 하는 겁니다. 나누기 5. 자, 나누기 5.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A 펀드, B 펀드, C 펀드 쭉 있겠죠. 그것 중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아 주식형이 있다면 아시아 주식형에 20% 정도 분류를 합니다. 자, 그 주식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트라이프 지금 이 상품의 구성이. 자, 아시아 주식형. 자, 요거 하나 들어가고요. 자, 인덱스 비율을 좀 낮춰요. 지금 인덱스 50%로 돼 있죠? 인덱스 주식형을 20%로 낮춰요. 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펀드 적립금을요. 자, 그리고 신디아 또는 원자재 펀드가 있다면 성격이 원자재 펀드라는 겁니다. 펀드명은 다르겠지만 원자재 펀드나 친디아 펀드가 있다면 요건 20% 배분하시는 게 좋아요. 자, 친디아는 인도와 중국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산하시는 게 좋고요. 자, 유럽 주식형 펀드가 있다면 유럽 주식형이 20% 나눠 들어가고요. 자, 미국 본토 이렇게 나눠서 5천만 원의 적립금을 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여기에서 이제 왜 이게 깨면 안 되느냐? 추가 납입이 1억 정도 한도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추가 납입을 안 하셨을 것 같아. 그러면 추가 납입을 예적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품에다가 추가 납입만 넣어 주셔도 굉장히 운용 수익이 지금 15% 다 이상 나는 펀드들만 제가 알려드린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뭐 아시아 주식형이나 뭐 인덱스 펀드, 뭐 신흥국에 들어가는 펀드도 있어요. 신흥국에 원자재나 이런 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펀드들은 다 운용 수익이 15%에서 20% 이상 나고 있어요. 배당주, 뭐 가치주 이런 거 수익이 다 좋으니까 이런 펀드로 나눠서 배분을 일단 해놓고 그리고 추가 납입은 더 넣어서 운영을 더 살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두 번째, 자, 추가 납입 한도 2배입니다. 추가 납입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1억이 더 들어가겠죠. 이게 투입이 가능하겠죠. 수수료가 없어요. 추가 납입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 적금 할 거 없고 다른 잘못된 보험 상품 다 정리해서 이 지금 50만 원씩 7년 끌어온 거에다가 추가 납입 넣어서 운용을 많이 보시라는 얘기야. 수익을요. 자, 확인해 보세요. 자, 펀드 종류가 몇 종인지. 지금 현재 적립금이 얼만데 펀드가 지금 2개로 돼 있다라고 하면 총 어떤 펀드에서 배분할지, 추가 납입 수수료는 없는지 그렇게 확인해서 요거는 더 살려가면 제 생각에는 올해나 내년까지는 운용 수익이 계속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내가 많이 먹었다, 정말 수익을 많이 먹었다, 적립금이 큰 상태니까요. 그럴 때는 채권형 펀드로 적립금을 이전을 해주면 굉장히 안전할 수 있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주식형으로 가도. 주식형으로 가도 지금 원유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금리를 올리면 실물 자산은 같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파동은 있겠지만 대세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펀드에다가 이거 나눠서 넣는 거니까 한 1년 정도, 2년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끌고 한번 가보시고요. 그 대신에 관심은 좀 가지셔야 돼요. 관심은 좀 가져서 어느 정도 적립금이 너무 커지면 이걸 채권형으로 그냥 적립금을 이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채권형으로 옮기시면 안전하죠. 그죠? 채권형 펀드도 종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고, 제가, 요건 한 번 더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매트라이프 수익률표를 제가 따로 한번 준비해가지고요. 펀드 수익률표 보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운용수익이 3개월 정도는 어떻게 운용수익이 지금 펀드가 각각 어떻게 났고, 6개월 추이, 1년 추이, 펀드가 이제 설정된 이후로 추이, 그 다음 펀드의 성격이 뭐 혼합형이냐, 해외 주식형이냐, 국내 주식형이냐, 이게 뭐 채권형이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좌수당 이게, 그 누적 수익률만 보면 안 돼요. 옛날에 많이 빠졌다가 지금 많이 회복해가지고 이게 그래프 형태로 수익률만 보면은 추이를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주식형으로 지금 가야 될지 채권형으로 빼야 될지는 경제 지표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배 운임 지수, 왜냐면 원자재 같은 걸 다 배로 실어 나르니까 뭐 벌크선 운임 지수 뭐 이런 것도 경제 추이를 데이터를 과거로부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이게 계속 상승하고 있구나. 그러면 수출도 잘 되고 기업끼리 다 무역도 잘 되고 국가 간의 교육도 잘 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기업의 이익이 늘고 주식이 오르겠구나. 뭐 여러 가지 금 시세, 뭐 구리 시세, 뭐 이런 거 있어요. 달러 지수 뭐 이런 거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한번 제가 펀드 수익률 표하고 같이 한번 다뤄 드릴 거고, 지금은 소비자 물가가 오른데 기름값이 또 오른데 이거 서민들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자, 내수 시장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무역 교역이요, 수출이 역대 최고고요. 기업 이익이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지난 2016년도에 1조 이상 영업이익을 기록한 기업이 50개가 넘어요. 엄청나게 지금 돈들이 몰린다는 얘기야. 돈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몰려서 그 돈들이 거품을 일으키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이 실질 임금이 많아져서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넘쳐나는 이 통화량이요. 통화량. 돈이 막 흘러 넘쳐요. 저금리로 계속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넘쳐나는 돈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막 몰려 들어가서 거품을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럴 때 주식형으로 내가 기회를 봐서 내 자산을 늘려야 되는 거지, 예적금 하면요 물가도 못 따라가고요 올바른 재테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 반대로 주식이 폭락할 때가 있겠죠. 폭락할 때가 있겠죠. 그럼 폭락할 때는 내 적립금을 채권형이나 예금이나 적금이나 금이나 달러나 이런 쪽으로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지금 내년 내후년은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내년에 올해 계속 인상한다고 했고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를 다 끝낸다고 했거든요. 자, 이 부분은 더 깊은 얘기인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지표랑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일단 상담 주신 분 제가 밖에 오늘 좀 나갔다 오느라고 뭐 자료를 하나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께 그냥 풀어서 말씀만 드린 거니까 제 말이 공감이 가시면 제 말대로 따라하세요. 제 말이 공감이 안 되시면 그냥 해약하시면 돼. 해약하고 은행 가시면 돼. 자, 그런데 제 말이 맞나 안 맞나는 가까운 증권사 전화해 보세요. 가까운 증권사에 전화해서 지난 1년 동안 인도 펀드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났는지, 자, 미국 펀드나 아시아 펀드나 유럽 주식형 펀드나 유럽 펀드 이런 데 내가 돈을 넣었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났는지 가까운 증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자산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찬스가 한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 이런 뭐 강남이라든가 이런 서울 근교 입지가 좋은 부동산은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고요. 반대로 지방은 계속 오르다가 작년부터 이제 스톱이 됐죠. 거래도 안 되고 아파트도 넘쳐나고
뭐 올해 금리 올리면 이제 난리 나겠죠. 자, 입지가 떨어지거나 지방 부동산은 그동안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회복을 해서 지금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다. 거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 자, 굉장히 어려운 얘기, 재미없는 얘기, 저 새끼가 지금 뭘 지금 씨부리고 있나, 왜 이딴 얘기를 여기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변액연금, 공시율 저축 1,000만 명 이상이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다 여러분들 엄마, 아빠, 동생, 남편 다 가족 이야기입니다. 요거 지금 빨리 정리 안 하시면요, 계속 보험회사의 노예가 될 뿐이에요. 빨리 정리하셔서 좋은 상품은 유지하라고 말씀드려요. 안 좋은 상품은 빨리 깨라고 말씀드려요. 이거 지금 문의 주신 분은요, 불필요한 거 다 깨고요, 여기다가 그냥 추가 납입하는 겁니다. 추가 납입하면 사업비 없습니다. 그냥 다 들어가요. 제가 지난번에 다른 분 얘기했어요. 다른 분 사례. 넣었어? 어디다 넣었어요? 메일로? 블로그로? 볼게요. 자, 그러니까, 자,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집을 앞으로,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성북구니까, 성북구 내에서만 사. 죽을 때까지. 넌 다른 데서 사면 안 돼. 라고 하는 조건하고, 너 집을 뭐 미국에 사든, 일본에 사든, 제주도에 사든, 뭐 통일된 다음에 북한에 사든, 네 마음대로 전 세계 아무 데나 사. 이렇게 하는 거랑 어느 게 좋습니까? 당연히 전 세계 아무 데나 내가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 너 집을 살 때 너 수수료를 3%씩 내야 돼. 집을 살 땐 무조건 3%씩 내. 라고 하는 거하고, 집을 사고 팔고 너 아무것도 내는 게 없어. 라고 하는 거하고 어느 게 좋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좋죠. 지금 의뢰해 주신 분의 상품이 그거야. 지금 의뢰해 주신 분의 상품은 추가 납입 수수료가 없을 겁니다. 아무 때나 돈 집어넣고 아무 때나 돈 꺼내요. 그리고 이게 전기납으로 돼 있거든요. 전기납은 내가 원하면 50만 원씩 계속 넣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물론 의무 납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안 넣어도 되지만, 매달 내가 5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넣으면 비과세 한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요거 이해되세요? 요거 이해되셔야 돼. 자, 의무 납입 기간이 보통 저축성 보험 12년이거든요. 자, 12년입니다. 12년 의무 납입 기간 납입하면 납입이 끝나요. 자, 계산해 볼게요. 자, 기본보험료죠, 이건. 50씩 들어가는 기본보험료입니다. 사업비가 있어요. 기본보험료는 6,000인가? 7,200인가? 머리가 돌대가리라서 계산을 못해. 자,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2년 7,200이네요. 자, 이게 기본보험료입니다. 자, 이 얘기를 아마 이 상품을 권유해준 사람도 얘기를 안 해줬을 거예요. 자, 7,200만 원 기본보험료죠. 자, 추가납입보험료가 얼마일까요? 뭐야? 자, 방송사고. 얘 갑자기 이상해졌어. 자, 추가납입보험료가 2배예요, 2배. 1억 4,400만 원. 이해되세요? 자, 이해되시면 이해된다. 좀 해주세요. 이해되시면.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 자, 추가 납입은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다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2배 추가 납입이 되니까 2배 추가 납입을 더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1억 4,400만 원을 더 집어넣으면 이게 총 얼마가 되냐면, 의무 납입 기간만 해도 대략 뭐 2억 원이 넘는 금융상품인 거죠. 그럼 이게 계속 어떤 펀드에 운영하냐에 따라 계속 굴러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경제가 상승하는 중이니까 구성된 펀드 수익률이 좋다고요. 10% 이상 되는 게 많아. 15%도 있고 20%도 있고, 뭐 삼성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30% 넘었으니까 굉장히 주가가 좋아요. 그럼 내가 주식은 한 주, 두 주 사는 게 힘들지만 비싸니까 펀드는 내가 10,000원, 20,000원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산해서 넣으란 얘기입니다. 은행에 예적금하지 말고 5만 원을 넣든 10만 원을 넣든 1,000만 원을 넣든 상승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얘는 전기납이기 때문에 내가 더 넣어도 돼요.
죽을 때까지. 이게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종신토록 넣어도 돼. 그러면 기본보험료는 계속 커지겠죠? 기본보험료 5억, 추가 납입 10억. 가능하겠죠? 계속 넣으니까. 기본보험료 5억, 추가 납입 10억, 15억 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보니까 10년 이상 넘어가면 비과세입니다. 15억 가지고 내가 세금 한 푼도 안 내. 2%만 수익 나도 어마어마한 거겠죠? 그죠? 근데 변액이 2%만 나겠습니까? 주식이 좋을 때는 10%도 나고 20%도 나고, 주식이 안 좋을 때는 채권으로 넘기면 채권 수익률이 3% 5% 나거든요? 그거는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는 오래 지나면 해피한 거예요. 엄청나게 해피한 겁니다. 근데 요 기간을 사람들이 못 참는 거죠. 못 참아요. 참지 못하고 다 깨는 거고요. 펀드 관리를 못 받는 거죠. 추가 납입을 할 줄 모르는 거죠. 펀드 배분을 안 하는 거죠. 펀드 배분만 해서 장기간 유지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적립금이 커질수록 펀드 배분해야 돼요. 자, 5개 펀드든 10개 펀드든 나눠서 넣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매달 납입하는 것만 공격적으로 가도 돼요. 왜냐하면 최근 한 1년 전만 해도요. 원유가 폭락했으니까요. 그죠? 뭐 러시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원유를 기반 산업으로 하는 그런 구성의 펀드에다가 지금 굉장히 마이너스만 50%씩 났었거든요.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쌓여있는 적립금을 큰 돈으로 들어가면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큰 돈은 채권형 펀드나 좀 나눠서 분산해놓고 매월 들어가는 펀드는 공격적으로 가도 돼요. 어차피 뭐 50만 원 들어가나 100만 원 들어가나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저점 매수가 되니까.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마이너스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